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6일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갈릴레오 정입니다. 정한영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녹화해서 조금 더 다시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매번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것을 우리 한번 투자 한번 해봅시다. 뭘 도모해 봅시다. 이런 게 어때요라고. 야, 이거 나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평가할 수 있으니까 네가 잘 설명을 하면 날 설득시키면 내가 투자를 할게. 아니면 내가 참여할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되게 뛰어나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배가 부른데 누군가 새로운 음식을 권해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이 배가 부른데 내가 굳이 또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떨어지겠죠. 그죠? 아무리 유혹을 해도. 물론 이제 뭐 식탐이 있거나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배가 부른 사람한테는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주변의 사회적인 권위나 뭐 모든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개혁적인 것을 설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 돼요. 뱃속에 기생충이라도 있어가지고 또 우리 뭐 찌양처럼 무조건 아무거나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처럼 욕구가 강한 사람들, 새로운 걸 추구하거나 하고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미 내가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 뱃속에 잔뜩 배가 부른 사람한테 새로운 것을 먹어보라. 안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언제 되느냐? 그죠? 그게 깨졌을 때.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믿음이 깨졌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어떤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잔뜩 먹었는데 좀 점심시간 이후라 그렇지만 소위 말해 토했어요. 다 토하고 나서 뭐 그때 괴로우니까 토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배가 고프죠.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걸 먹을 수 있겠죠. 어쩌면 저도 지금 제가 이 시련 속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계속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상황 자체가 배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끝없이 이게 아닌데라고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은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끄집어내는 거지. 이제 나이도 있으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그분이 혁명적이거나 새로운 것을 끌어낸다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평균치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서 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이 항상 새로운 대안을 찾고 새로운 어떤 길을 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우주에 갈 일도 없고 시험 문제를 풀 일도 없고 자기가 눈 떠보니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뭐 다 그렇게 되는데 뭐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해가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지나가죠. 황도 따라서. 근데 우주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의 천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주를 봤을 때 우주가 천동설로 해석을 하자니 뭔가 안 맞죠. 밸런스가. 뭔가 이상하게 나오죠. 자꾸.
그냥 농사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천동설이 정확한 거예요. 지동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중개하고 떠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에 또 어떠한 분위기에 자기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에 자극적인 내용이거나 뭐 그냥 그런 목적으로 자기가 전문가라고 떠들면 돼요. 예,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하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냥 맞는 것 같거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뭐 어디 갔더니 아파트 값이 올랐대. 어디 갔더니 아파트 값이 떨어졌대.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는데 뭐 요즘 전월세가 없대. 예,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진짜 해결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나오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다 보니 천동설이 안 맞으니까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각하게 됐고 새로운 개념을 풀다 보니 이게 정확하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동설이 대중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부동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뭐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거나 무슨 뭐 주식 좀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뭐 자기도 뭐 경제 전문가랍시고 부동산을 떠드는 진짜 되먹지도 않은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뭐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답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답이 없고 그리고 그냥 대중적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마치 지가 잘나서 자기가 말해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퍼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대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지가 한번 큰 스피커로 떠들면서 마이크 잡고 떠들므로써 자기가 알고 있다. 자기가 마치 알려줘서 이 사람이 안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거죠. 그렇게 떠드는 거죠.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저와 같은 다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안 맞아 설명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해석하게 되고 해결 방법이 뭐냐, 뭐 원인이 뭐냐라고 또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지동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자, 조회수를 뽑아야 되니까. 근데 뭘 뽑아야 제목을 뽑아야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단독주택 쥐어짜도 뭐 물건이 없다. 뭐 요거하고 업무용, 업무용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걸 좀 해볼게요. 그냥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자, 서울 업무용 제목이 어디 갔어? 업무용 건물 거래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 업무용 거래 부동산이 거래가 사상 최대치가 됐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죠?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계륵과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가구 2주택이 포함이 됐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이 안 됐다가 막 저도 헷갈려요. 이게. 그리고 연도보다 틀려. 연도마다. 그 아파트, 그 오피스텔이 언제 분양됐냐에 따라 틀리고. 어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2011년도인가? 부터 한전에서 원래 오피스텔은 상업용 전기였어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 쌌죠.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2011년도부터 바꿔가지고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요금에. 아니 뭐 내가 고지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TV 시청료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용 저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TV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일괄 부과하는데 여러분들이 TV 수신료 같은 경우 우린 TV가 없다, TV 안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해야지
TV 시청료를 관리비에서 빼죠. 이것도 저기 윤석열 때인가요? 그때 따로 부과한다고 했다가 지금 아마 같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TV 시청료가. 예, 그래서 참 근데 이제 본론을 이해할게요. 업무용 오피스텔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네,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일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습니다. 왜 높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 때 집을 사고 오피스텔을 사겠어요? 오피스텔 산 다음에 내가 집을 하나 더 사겠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대한민국의 토지의 대부분이 상위 0.1%나 상위 10%가 절대 우리 대한민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뭐 토지 소유 면적으로 따지면 저도 들어가는데 자, 이제는 안 들어가겠네. 이제 땅이 많이 없어져서. 네. 자, 우리가 물건을 사는 순서가 있죠. 그죠? 아니 팬티도 안 사고 샤넬 백부터 사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모아서. 그렇잖아요. 속옷부터 사고 속옷은 필수니까 속옷부터 사고 예.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내가 상가부터 먼저 사겠다. 나는 집은 월세로 살고 상가부터 먼저 살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분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결혼을 했다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왜 아내들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제 저녁 먹다가 짬뽕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짬뽕에다가 공깃밥을 무한리필로 주는 집이라서 좀 욕심내서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그랬는데 코가 오피스텔이 서울에서 많이 거래된 이유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지에 우리가 연립이나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1가구 내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보고 소유한 뭐 소규모 형태의 어떤 그 연립이나 뭐 빌라 아니면은 뭐 오래된 구축 아파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분양권이라는 욕심이 있죠. 이게 분양권이라는 명확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어떻게 지랄하던 정부가 어떻게 하던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웬만하면 내가 버티고 그냥 증여나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할 만하면 보유를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하면 돼요. 부부간에. 저도 맨날 이혼하자고 듣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하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부부간 증여하고 이혼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런 게. 미래에 대한 게 없죠.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오피스텔 중에서 일부만 수익률이 높고 거의 대부분은 3%대예요. 3%대. 3%가 실제적으로는 3%가 아닌데 그냥 억지로 우리가 3%대라고 얘기할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녹화본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치라는 거. 그죠? 가치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가치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이 사람이 잘났거나 과거에 이 물건이 가치가 있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그죠? 미래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늙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늙은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내가 미래 우리 후세를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뭐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그 세대들이 이제 그런 소리들 요즘 이제 늙어서 많이들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해도 왜요? 내가 책임 있게 말한다고 해도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왜 그때는 본인들이 안 살 세대니까 미래는 안 살 거기 때문에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피스텔이 그래서 제가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그래서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 그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 자체를 매매를. 근데 이제 여기서 걔도 오피스텔이 지금 금매로 내놨을 때 유일하게 거래가 되는 게 이제 실속 있는 사람들이거나 나름대로 이제 통밥을 굴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임대 수입이 좋죠. 예, 오피스텔이 임대 수입이 그나마 부동산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이 주거용 그 제가 주택연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분들은 사실은 오피스텔 거주가 좀 맞지는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물론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젊은 사람이거나 남자들에게는 좀 유리하죠. 오피스텔이.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월세, 나 늙어서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예. 가장 지금 계륵 같은 존재지만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소규모, 이게 거품이 없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변 시세나 월세 상황에서 봤을 때 3% 5%가 뭐 충분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피스텔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 부동산에서는. 그리고 옛날보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규약이 강화가 돼서 관리가 좀 잘 되는 편이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굳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일정 규모가 되어야 또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들이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일가구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래를 쉽게 지금 만들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어라고 쉽게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노후에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 산다. 그리고 내가 서울 떠나기 힘들다. 대도시에서 있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별로 나는 크게 저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피스텔이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 이제 뭐 또 서울은 이제 굉장히 큰 면적들도 많은데 그런 건 좀 의미가 없고 거품이 좀 심하고 가장 대중적이면서 월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현재 부동산으로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거나 신용이 되면 지금 오피스텔이 계륵이라서 가치 평가를 제일 못 받고 있어요. 부동산 중에서 제일 못 받고 있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요즘 이제 안 되는 분위기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사는 사람들의 땅은 개발도 잘 안 돼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못 사는 사람들, 구룡마을이 대표적인 곳이죠. 구룡마을, 구룡마을, 대모산에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걸식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걸식 들은 놈처럼 처먹는다고. 걸식, 예.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하여튼 뭐 상상력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욕심이 착하게 살던 사람들도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나온다라고 하면 통제가 안 돼요. 마치 막 우리 사흘 굶은 놈 마냥 먹을 거 보고 눈 돌아가서 막 그 달라드는 그 추한 모습이 못 사는 마을의 재개발 재건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이 돼서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의 우리가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갖는 어떤 성향들, 약한 사람들이 가질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어떤 성향이 있어요? 내가 복종은 하지만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예. 책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제가 우리 이제 지주클럽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분들하고 제가 이제 부딪히면서 뭐 그동안 오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극명히 나눠져요. 이게 투자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하고 투자의 여유가 없이 참여했던 분들하고 차이가 이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건 인성하고 다른 문제예요. 인성이 좋아서 나는 더 착하게 교양 있게 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흘 굶어봐요. 사흘 굶어보면 그지 새끼나 멀쩡했던 놈이나 음식 앞에서 눈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인성이 아무리 나빠도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최소한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그죠? 어느 정도의 내가 리스크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도 각오를 하죠. 그만큼의 여유를 부릴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싸가지 없고 욕심 많은 사람도 선을 지키죠. 예. 이제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사실은 본능적인 어떠한 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정신병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고요. 예.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강조드립니다.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서 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아무리 그 정책이 옳은 정책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그 배민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숭고한 마음으로 열심히 올바른 정책을 편다라고 해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커다란 유조손 같은 큰 배기 때문에 급변하면 안 됩니다. 큰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그 개선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혁신, 혁명, 자, 이러한 것을 일으키게 되면 그 자체가 누구한테 피해가 되느냐? 가장 적응력이 약한 사회 취약층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도 당장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자, 월세 전세 없다고 지랄들 하죠? 당연한 거잖아.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시장에서는 누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부자들한테 이거는 부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상위 몇 프로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는데 왜 뭐가 문제냐? 투기꾼들 잡는다. 아이 부자 새끼들한테, 돈 많은 놈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매불쇼에 나와서 낄낄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역겨웠는데, 그 사람들은 1년, 2년 수입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릴 만큼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제도가 확 바뀌게 되면 시장에서 시장 교란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계획했었던 취약층들은 혼란이 옵니다. 어디 가서 돈을 구하지도 못하고 당장 이사는 해야 되고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스트레스가 되고 살아가는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됐는데 안 바꾸세요? 이거 개혁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는 중2 애들 수준이에요. 삶을 안 살아본. 그러니까 지금 진보라고 떠든 애들 중에 중2들하고 대화하면 거의 수준이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우리 제도가 설사 잘못된 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죠? 이 선진국의 특성은 뭐예요?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꿔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만 쉽게 바꾼다라는 거가 상당히 위험해요. 선진국은 막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박정희식의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려다가 가신 분이 계시죠?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갖다 왜 이 새끼들 안 바꾸지? 라고 했다가 탄핵까지 되고, 참, 국회에서 탄핵까지 되는 그런 사태까지 보였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갔는데, 그래도. 자, 예. 감사합니다.